강아지 배변 훈련 쉽다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절대 쉬운 교육은 아닙니다. 강아지 배변 훈련을 위해 기본적으로 견주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칭찬. 칭찬과 긍정 강화 훈련은 강아지 훈련에 있어 기본입니다. 칭찬을 하실 때는 부드럽고 높은 어조와 함께 적절한 스킨십을 해주어야 칭찬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번째, 간식. 간식은 강아지들에게 만병통치약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간식을 먹기 위해 일부러 오줌을 찔끔찔끔 싸는 반려견들도 많습니다. 강아지 훈련에 있어 간식 보상은 훈련 성공률을 배로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 무관심과 기다려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저를 포함한 많은 반려인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항목입니다. 강아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견주로서 해야 할 일은 무관심과 기다려주기입니다. 네 번째, 혼내지 않기. 강아지는 사람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회초리를 들지 않는 이상 혼내도 혼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혼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배변 훈련을 위해 개들의 습성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위치 선정입니다. 개들은 본능적으로 천적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천적들로부터 무리를 보호하려는 본능 때문에 잠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 구석진 곳, 익숙한 곳, 그리고 푹신한 곳에서 배변을 해야 한다고 개들은 몸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간 분리입니다. 모든 개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개들은 밥 먹는 공간, 잠자는 공간, 노는 공간, 쉬는 공간에서는 대소변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짱아와 까미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자는 침대 위에다 대소변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변 공간과 쉬는 공간을 같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청결 상태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들도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반려견은 한번 대소변을 한 패드에 다시 대소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까미처럼 똥과 오줌을 각각 다른 패드에 싸는 반려견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반려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영리합니다. 집과 특히 패드 주변 깨끗한 청결 상태도 무척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반려견의 심리 상태를 이해해야 합니다. 반려견의 배변 활동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의 지능은 사람으로 치면 3살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반려견이 이곳저곳에 오줌과 똥을 싸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사랑하는 주인님에게 관심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나의 반려견 상태가 긴장을 했거나 불안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나의 반려견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짱어와 까미도 오줌을 지릅니다. 심리 상태에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견주가 직접 나의 반려견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바쁘신 분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됩니다. 꼭 배변 훈련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입양 후 가장 중요한 훈련이 무엇일까요? 저는 1초에 망설임 없이 배변 훈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나와 나의 반려견 함께 2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정해진 곳에 싸지 않고 여기저기 막 싸대면 하루도 아니고 20년 동안 매일 반려견들을 쫓아다니면서 치우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의 30년 경험상 하루에 최소 4번에서 많게는 찔끔찔끔 30번도 넘게 오줌을 싸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여기에 똥 싸는 것까지 더하면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강아지 배변 훈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나의 반려견에게 맞는 배변 훈련을 찾아야 합니다. 강아지 배변 훈련은 강아지 배변 습성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전문 애견 훈련사분들에게 훈련을 받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집에서 100% 정확하게 대소변을 가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냐고요? 반려견들은 매일 같은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아지 습성상 자기보다 강하다고 인지되면 강아지들은 무조건 꼬리를 내리고 복종을 합니다. 훈련사분들은 나의 주인님보다 강하고 두려운 존재라고 나의 반려견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반려견들은 말을 잘 듣습니다. 뒷말은 생략할게요. 나의 반려견 배변 훈련은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의 반려견 심리 상태이고 반려견 심리 상태 때문에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해도 나의 반려견이 오줌과 똥을 여기저기에 싸는 것입니다. 이 심리 상태만 잘 관찰하고 이해하고 있어도 반려견 배변 훈련은 50%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 점 미리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비숑푸레 짱아를 처음 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짱아가 새끼를 낳으면 분양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아쉽게도 짱아는 첫 생리 후 바로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대소변을 실수 없이 잘 하느냐,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라는 질문입니다. 짱아는 애견 유치원, 애견 카페, 동물병원 등 밖에만 나가면 거의 98% 이상 대소변을 완벽하게 가립니다. 그러나 짱아는 제대로 된 배변 훈련을 한 번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입양해서 스스로 대소변을 잘 가렸고 지금까지 잘 가리고 있습니다. 다만 견주로서 경험이 많았던 짱아 엄마는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강아지 배변 훈련을 위해 기본적으로 견주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칭찬, 두 번째 간식, 세 번째 무관심, 네 번째 혼내지 않기입니다. 칭찬. 칭찬은 반드시 부드럽고 높은 어조로 해주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함께 웃는 얼굴, 밝은 표정과 긍정적인 제스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강아지는 사람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견주의 목소리와 동작으로 내가 지금 칭찬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반려견은 짐작을 합니다. 반려견이 정해진 장소에 대소변을 했다면 칭찬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칭찬과 제스처를 통해 보통 빠르면 4일에서 5일, 늦으면 한 달 이내에 칭찬 하나만으로 대소변을 가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식. 강아지에게 간식은 만병통치약입니다. 나의 반려견이 정해진 장소에 대소변을 했다면 칭찬과 함께 정말 맛나는 간식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제발 마트에서 파는 싸구려 간식 말고 정말 좋은 것을 주십시오. 칭찬과 간식 보상으로 보통 빠르면 3일에서 4일, 늦어도 3주 안에 대소변을 가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관심. 만약 나의 반려견이 엉뚱한 곳에 대소변을 했다면 무관심해야 합니다. 장난하는 말투로 반려견에게 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게 되면 똑똑한 나의 반려견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라? 여기에 오줌을 싸면 주인이 나에게 관심을 갖네? 이러는 순간 배변 훈련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나의 철저한 무관심은 반려견 배변 확률, 정확도를 아주 많이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혼내지 않기. 실수라도 강아지를 때리거나 혼내면 큰일 납니다. 짱아 아빠는 비숑푸리제 짱아, 실버푸들까미와 연도로 9년을 함께 생활해오고 있고 미스터 퍼그, 쭈구리와 6년, 패키니스 몽시리와 8년, 진돗개 수도리와 6년, 그리고 셰퍼드 처리와 5년을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30년 넘는 경험상 개들을 혼내는 것은 정말 쓸데없고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개들을 혼내잖아요? 개들은 주인이 없는 곳에서 반드시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주인이 사라지면 집 이곳저곳에 막
오줌과 똥을 싸버립니다. 심한 녀석들은 똥을 먹는 놈들도 있고요. 오줌을 참아 병에 걸리는 녀석들도 많습니다. 절대 나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을 혼내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강아지 정신 연령이 사람 원어치와 따지면 3살 수준입니다. 3살 먹은 아이한테 왜 여기다 오줌을 싸냐고, 왜 여기다 오줌을 지렸냐고 하면 알아먹겠습니까? 3살 먹은 아이가 대소변을 어떻게 가릴 수가 있을까요? 사실 짱 아빠도 10살 때까지 바지에다 지도를 그렸습니다. 사람도 이런데 반려견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반려견에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반려견은 내 말을 절대 그리고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4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반려견 배변 훈련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미국 전문가, 일본 전문가, 독일 전문가, 프랑스 전문가, 그리고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훈련, 배변 훈련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개들의 배변 습성,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배변을 위한 위치 선정입니다. 늑대과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천적을 무척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 천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예로부터 늑대과에 속하는 개들은 될 수 있는 한 생활 반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똥과 오줌을 쌉니다. 그리고 냄새를 감추기 위해 뒷발치기로 똥과 오줌의 흔적을 감추려는 행동도 하곤 하죠. 개들은 여기저기에 똥과 오줌을 싸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정해놓고 대소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구석진 곳을 찾게 되고요. 오줌과 똥을 감춰야 하기에 딱딱한 바닥보다는 푹신한 곳을 선호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카페트나 수건 위에 소변을 보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들의 이런 습성을 고려하여 배변 장소를 선정할 때는 이론적으로 잠자리에서 떨어진 곳, 구석진 곳, 익숙한 곳, 그리고 푹신한 곳으로 고르셔야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론일 뿐입니다. 두 번째, 새끼 때부터 공간 분리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개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개들은 밥 먹는 공간, 잠자는 공간, 노는 공간, 쉬는 공간에서는 대소변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짱아와 까미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자는 침대 위에다가 절대 대소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짱아 까미는 저기 케이지 안에서도 웬만하면 대소변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케이지는 편히 쉬는 공간이라고 수없이 교육을 시켰고, 짱아 까미가 케이지 안에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엄마 아빠는 짱아 까미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배변 공간과 쉬는 공간을 같이 쓰면 안 된다고. 그러나 이것도 이론일 뿐입니다. 세 번째, 집, 특히 배변 패드가 있는 곳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누가 똥을 싸고 물을 안 내렸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한이나 그 역한으로 가서 볼일을 봅니다. 개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곳을 좋아합니다. 개들도 더러운 곳을 정말 싫어합니다. 패드에 한번 오줌을 싸고 안 싸는 강아지들도 엄청 많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패드값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집 강아지가 패드에 오줌을 한번 싸고 안 싼다면 패드를 저렴한 것으로 바꾸어서 계속해서 갈아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청결한 나의 반려견, 패드에 오줌을 묻혀 배변 훈련을 하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집만 보더라도 패드에 까미의 오줌을 묻혀두면 비숑프리의 짱아는 까미의 오줌 위에 소변을 봅니다. 그러나 실버푸들 까미는 패드에 오줌을 묻히잖아요. 그럼 그 패드에 오줌을 싸지 않습니다. 강아지마다 특성과 습성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변 패드에 오줌 묻혀 훈련하면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데 그것은 반려견마다 다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반려견 심리 상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대소변을 잘 하다가 나의 반려견 심리 상태에 변화가 생기면 나의 반려견은 대소변을 엉뚱한 곳에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매일
주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다가 집에 변화가 생겨 반려견에게 조금 소홀하면 반려견들은 주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대소변으로 행동 표현을 합니다. 관심 좀 가져달라고. 그리고 반려견이 긴장한 상태이거나 불안한 상태에서도 대소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럴 땐 반드시 원인을 찾아 제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장난감일 수도 있고요, 청소기일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것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반려견이 아프다는 신호로 대소변을 못 가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줌을 지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약 나의 반려견이 오줌을 지리면 동물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강아지 배변 훈련에 대해 이론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배변 훈련에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20년 동안 나의 반려견이 배변을 잘 할 수 있게 견주로서 항상 옆에서 잘 보고 관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 정확하게 대소변을 정해진 장소에 하는 반려견들은 정말 대단한 능력자들입니다. 짱어학감이도 대소변을 정말 잘하는 반려견 그룹에 속하는데요. 그러나 정확도는 90%입니다. 10%는 심리 상태와 청결 문제로 인해 실수를 합니다. 나의 반려견이 98% 이상 대소변을 잘할 수 있는 그날까지 짱아까미 아빠가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대표 기아빠 짱아까미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